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정부가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총력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중 포도를 수출 1억 달러 품목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이 포도는 국내 생산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인데 최근 농진청에서 이 포도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샤인머스켓의 품질 향상을 위해 좀 재배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화 연결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어문화특작관에 근무하는 박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샤인머스켓 재배 매뉴얼을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예, 최근 포도 샤인머스켓의 품종의 재배 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농가 및 지역별로 품질 차이로 맛없는 포도라는 인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인머스켓을 수입하는 중국 및 베트남 등의 수입국에서도 낮은 당도 및 포도알 크기 불균일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샤인머스켓의 품질 규격 설정 및 규격성의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재배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방송에서도요, 이 샤인머스켓 품질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재배 매뉴얼을 제작하면서요,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예, 재배 매뉴얼 제작 시 중점 사항은 크게 재배 기술의 분야, 이해력 향상 및 영농 형장의 숨은 기술 발굴 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배 기술 분야는 포도나무 심기부터 수출, 유통에 이르기까지 토양, 병해충, 수확후 관리 및 월별 핵심 기술 등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농가의 재배 기술 이해력 향상을 위해 영농 형장 중심의 사진, 사파 등 시각 자료를 많이 실어 농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포도 농사를 처음 접하는 귀농 농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기 쉬운 농업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영농 형장의 숨은 노하우를 발굴 및 전달하기 위해 분야별 생산자 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협의회를 통해 영농 형장의 실용적인 기술도 포함시켰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참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품목이든지 재배 면적이 갑자기 좀 증가를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좀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예, 포도 샤인머스켓의 판매 가격이 다른 품종에 비해 3배에서 4배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1kg 정도의 큰 송이 생산으로 품질이 떨어져 소비자의 신뢰도와 함께 가격 하락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샤인머스켓 고유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송이 무게는 500에서 700g 이내로 조절하고 송이 수도 3가지당 1.2송이 정도로 착과량을 조절해야 고품질의 샤인머스켓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샤인머스켓 재배 매뉴얼 배포를 하면 그걸 통해서 좀 기대하는 효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재배 매뉴얼 보급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 농가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영농 기술을 습득하여 샤인머스켓 품종이 낯설음을 버리고 세계 최고 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 농촌진흥기관 및 포도 관련 단체에서 영농 교육 시 교재로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재배 기술을 확산시켜
고품질의 규격송이 생산으로 농가 소득 및 수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네, 연구관님은 포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다고 저희가 좀 들었는데요. 이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에 당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포도 샤인머스켓 품종 이름에 머스켓이 있듯이 수확할 때 머스켓 향이 있어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포도입니다. 따라서 재배 면허를 통해 습득한 토양, 병해충, 수확 후 관리 및 월별 핵심 기술을 영농 현장에 적용시켜 샤인머스켓 고유의 맛과 향을 지닌 고품질의 포도 생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샤인머스켓 매뉴얼 책자 어디서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농가별로 책자를 구입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장목반 및 영농조합 법인 등의 포도 관련 기관에서 단체로 2월 20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로 신청하시면 3월 상수까지 책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책자 구입 가격은 신청한 책자가 300부 이상이면 권당 한 10,000원 정도이고요. 1,000부 이상이면 7,500원 정도입니다. 네, 샤인머스켓의 인기로 포도 농가에도 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품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 농가에서도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재배 매뉴얼 참고하셔서 고품질 샤인머스켓 꼭 재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양배추와 파프리카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기 전에요.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농산물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추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늘어서 지금 평년 수준을 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배추 생산량이 어떤 이유로 또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 자세한 전망치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배추 생산량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 12.7% 늘어난 212만 8천 톤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재배 면적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8% 정도 증가할 걸로 관측이 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배추 작기별로 분류한 전망 자료도 혹시 있을까요? 네, 작기별 재배 면적은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봄 배추가 12.9%, 가을 배추는 17%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이 고랭지 배추는요. 9%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랭지 배추 감소 전망은 지난해 추락기 때 좀 약세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배추부터 좀 형성된 시세부터 확인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입 물량부터 보도록 하죠. 과일 1,049톤, 과일과채 512톤, 일반 채소는 4,086톤 반입됐습니다. 총 5,647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381톤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배추는 288.7톤 반입이 됐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228.4톤이었고요. 오늘 물량 60.37톤 더 증가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022원, 최고가 9,400원, 최저가는 8,500원이 낙찰이 됐고요. 어제 9,449원, 오늘 같은 경우 9,000원대긴 한데요. 시세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427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겠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도록 하죠. 최고가 기준이고요. 계속해서 9,000원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2월 1일 9,000원으로 이견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2월 3일 기점으로 상승 흐름을 좀 타면서 2월 5일 9,8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 400원 정도 빠지면서 9,4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월 22일입니다. 9,269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2월 30일 때까지 보시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8,000원대까지 시세가 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1월 30일부터 2월 시작하면서부터 상승 흐름 다시 잡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9,000원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최고가 9,6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습니다. 평균가 같은 경우는 무안군이 가장 높네요. 7,82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열무입니다. 36.7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2.47톤 기록했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5.7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열무 1.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582원, 최고가는 1,811원, 최저가는 1,226원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1,657원, 오늘 평균가는 1,582원이죠. 어제보다 75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계속 살펴보시죠. 지금 1월 31일이 2,453원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음날 바로 하락하면서 1,491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하지만 어제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하락세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은 1,811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하락 상승이 반복이 되는 장이었고요. 1월 28일 기점으로 크게 오르면서 30일대 2,745원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2월 한 주 보시면 1,582원까지 지금 가격이 다시 떨어졌고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또 살펴보도록 하죠. 고양시, 일산, 동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1,849원, 평균가는 1,807원에 거래됐네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품목은 무입니다. 502.6톤 들어왔고요. 어제 578.4톤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5.76톤 더 적게 반입이 됐네요.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9,057원, 최고가 1,600원, 최저가는 8,200원입니다. 오늘 9,057원, 어제만 해도 만원대 시세였는데요. 지금 등락과 비교해보면 1,157원 더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1월 31일이 15,600원으로 이 기간 종목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그래프 떨어지고 있죠. 특히나 3일 기점으로 더 많이 떨어지면서 오늘 1,6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보시죠. 끝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최고가와 좀 다른 흐름이 있다면 1월 22일 때 잠깐 반짝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22일 기점으로 좀 크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10,000원 아래 9,057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무 경락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배추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무 같은 경우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배추와 마찬가지로 무 생산량도 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7.5%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0.3% 증가한 117만 5천 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무 역시 작기별로 이제 재배 면적 전망도 알고 싶은데요. 네, 작기별 재배 면적은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봄무는 9.8%, 가을무는 18% 증가될 전망이고요. 배추와 마찬가지로 고랭지무도 지난해 추락이 가격 하락 탓에 재배 면적이 15%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와 배추 같은 경우 현재 공급량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농촌경제연구원은 언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나요? 무는 3월 이후 그리고 배추는 한 5월 이후에 현재의 공급량 부족 현상이 차차 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면 올해 시세가 안정적으로 좀 흐를 수 있도록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요 농산물 시세 확인해 주시죠. 네, 대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322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을 확인해보면 290.6톤 정도 되고요. 어제보다 물량 31.5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228원이고요. 최고가 1,350원, 최저가는 1,150원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1,426원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떨어졌죠. 198원 하락한 평균가 1,228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좀 상승폭이 있었네요. 1월 31일 860원이었다가요. 계속해서 올라주면서 2월 4일 때는 1,550원까지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기점으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1,350원, 1,000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봐야겠죠. 지금 1월 8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1,476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쭉쭉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2일 때 잠깐 오르긴 했지만요. 떨어져서 1월 30일 801원까지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그래도 2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또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8원 오늘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 바로 미나리입니다. 43.07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46.83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7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미나리 2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86,674원, 최고가 85,000원, 최저가는 75,000원입니다.
네, 어제 91,164원이었고요. 어제보다 1,489원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계속 살펴봐야겠죠. 1월 31일이 6만 원으로 이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2월 2일 기점으로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2월 5일 97,000원, 거의 10만 원 가까운 시세가 나왔고요. 하지만 다시 바로 하락하면서 오늘 8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월 20일 21만 4,651원이었습니다. 이건 좀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죠. 하지만 1월 28일 뚝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면서 그 이유는 계속해서 비슷한 시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 30일 6만 9천 원대, 그리고 2월 접어들면서 좀 더 올라주면서 오늘은 8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추도 보시죠. 74.1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74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 물량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한 0.1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네, 상추 포기차 4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8,527원, 최고가는 11,100원, 최저가는 7,2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는 1,582원이었는데요. 평균가 하락했네요. 2,055원 더 하락하면서 8,527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시죠. 2월 1일 가격 2만 원, 이건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죠. 하지만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격은요, 11,1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확인해 보죠. 1월 18일 가장 높았네요. 32,923원이었고 보시다시피 지금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28일 때 하락세가 좀 컸고요. 그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2월 6일 오늘 가격은 8,527원이네요. 자, 이렇게 상추대에서도 알아봤고 계속해서 오늘 집중 품목 시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품목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반입량부터 보겠습니다. 279.2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온 물량 301.8톤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22.5톤 더 적게 반입이 됐고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7,787원입니다. 최고가 11,200원, 최저가는 5,500원을 나타냈네요. 어제보다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359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거의 비슷한 시세를 나타냈다가 특히나 2월 5일 때 어제 같은 경우 많이 올라줬습니다. 12,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다시 빠지면서 11,200원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1월 22일이 가장 높았네요. 거의 13,000원 가까운 시세였고 역시나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 7,787원, 만원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제주시 최고가 14,800원이고요. 평균가 5,79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좀 꽤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죠, 가락동의 지금 전체적인 지침이요. 가락동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요,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해야만이 가락동에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지금 외부 활동이 좀 뚝 끊겨 있는 상황이고요. 가락동 역시 지금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발걸음들이 많이 지금 끊긴 상황인데요. 자, 오늘 양배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양배추 우리 몸에 참 좋은 채소이잖아요. 양배추의 흐름은 어떻게 좀 이어졌을까요?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종 경매사입니다. 네, 경매사님. 맞죠? 지금 지침이 가락동에 지금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지침이 떨어졌다면서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여기 유통인들, 특히 저희들 이제 경매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경매할 수 있는 지침이 다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금 경매 임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 역시도 그렇고 경매사님도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답답함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지침이 가락동에 지금 모든 분들이 막내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착용해야만이 이곳에 올 수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리 좀 이 장기화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매사님. 경매 한 20년 넘게 하셨잖아요. 네네. 네. 뭐 그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좀 유사한 악재들이 있었을 때 한 어느 정도 좀 지나면은 좀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경매사님? 꼭 이 시기가 되면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조류독감 그리고 메르스니 사스니 이러한 그 바이러스들이 좀 발병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하면 보통 한 1개월 정도 이런 게 저희 먹거리 산업이다 영향을 좀 줘가지고 했었는데 한 1개월 길면 1개월이고 한 2개월 이내에는 또 많이 이게 어떻게 저 진정이 돼가지고 그 무마가 되더라고요. 네. 요번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좀 조기 마무리돼가지고 우리 농가나 유통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빨리 좀 마무리가 조기 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경매사님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요, 이런 유사한 이런 악재들이 발생했을 때는 한 1개월 정도면 그래도 좀 진정이 됐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하루하루가 우리 농민들의 생계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월 달만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좀 견디셔서 빨리 하루속히 좀 멀리 좀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양배추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좀 묻기가 좀 요즘에는 미안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리고 좀 좋은 흐름이 좀 아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양배추 경매는 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네, 반입량은 평년에 비하면 반 이하 수준으로 지금 많이 적게 지금 들어오곤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원래 그 설 명절이 끝나고 그 이때가 좀 덜 되는 시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이 돼 가지고요. 그 식당 가든 대형 마트든 이런 손님 발길이 지금 끊겨 가지고 거래처마다 주문이 지금 많이 급감해 가지고 이게 바로 시세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다운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송영진 경매사님 늘 힘차게 경매를 해주시는 분인데도 오늘 유독 더 좀 힘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안타까움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목요일은요 전반적으로 우리 농산물들 사실 가락동의 반입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날이래요. 근데 저렇게 좀 둘러봐도 평소의 목요일 느낌이 아니거든요. 양배추 역시도 좀 양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반입된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반입량도 많이 지금 감소했고요. 이거는 지금 요새 지난주에 비해서도 시세가 좀 하락하는 요인도 있고 또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좀 그동안 포근한 날씨가 갑작스럽게 한파가 산지에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작업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작업량 감소로 요 시장에 들어오는 지금 양배추 반입량도 지금 크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정확한 양이 그러면 210톤? 예, 한 저희 매장에 25대 분이니까 한 210톤 가량. 이거는 평년에 한 반 수준밖에 안 돼요. 아주 적은 양입니다. 네, 적은 양이 계속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더 우려되는 건요. 양은 지금 줄어들었는데 현재 가락동에 아직 남아있는 재고량이 꽤 많이 있어요, 양배추가요. 네, 많아요. 지금 저희 매장에 한 이틀이 반입이 안 돼도 판매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극심하게 그 소비처에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매장에 재고만 잔뜩 쌓여가지고요. 이것 또한 지금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재고가 지금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양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남아있는 재고량이 소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은 좀 안 좋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자, 작년에 좀 가장 우려했던 이 시세로 걱정을 많이 시켰던 채소 중에 하나가 사실 양배추였습니다. 양배추 시세 너무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요. 그렇죠. 그런데 좀 올해 이런 좀 악재 계속 이어지면서 시세 또 고스란히 또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양배추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오늘은 지난주는 상품이 한 14,000원대까지 가서 아주 좋았고요. 그래도 지금 이번 주 오늘 상품은 한 11,000원대까지니까 뭐 평년 수준보다는 한 2배 이상은 높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품위들이 지금 그 산지 작황이 안 좋아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반입되는 이런 품위가 중품인데 그것들이 한 7,000원대 정도가 주종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서 사실 양에 비해서는 기대들을 잔뜩 했는데 많이 못 미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안 좋은 걸 좀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작년에 사실 이제 이게 세계들이 한 망이니까 한 8kg 기준이에요, 양은요. 네. 2-3,000원까지 거래됐었어요, 작년에요. 맞습니다. 정말 안 좋았을 때. 근데 예. 지금 11,000원이고요. 평균 시세가로 한 7-8,000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오늘 거래가는요. 예, 지금 오늘 뭐 7,000원, 8,000원대 되고요. 연중 평균가는 한 5,000원대니까 그거보다는 좀 높게는 형성은 되고 있죠. 네. 그럼 경매사님 짚어주신 건요. 이제 우리가 이 현 시세를 좀 짚어보자면
평년 시세로는 이제 우리가 한 5,000원 정도 이상만 돼도 양배추는 그래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시세인데 네. 지금 오늘 평균 시세가 한 7,000원에서 8,000원까지 거래가 됐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 악재 속에서 그렇게 시세가 많이 무너졌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교매사님. 그렇죠. 물론 지난주나 좀 좋았던 세가 좀 낮아지니까 좀 우려들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당장 이제 출하될 물량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세가 아주 폭락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니까 다행이라고는 생각은 되고 있어요. 네. 단 앞으로 좀 이게 너무 상황이 장기화되면 우리가 좀 재고량이 계속 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게 걱정인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지금 7, 8,000원 경락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좀 더 힘내서 경매해 주신다면 뭐 10,000원까지는 거뜬히 계속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제가 여하튼 이런 분위기에 제가 더 힘내가지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고 좀 우리 농가 유통인들 좀 힘낼 수 있도록 제가 더 힘내겠습니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네. 품질을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경매사님 짚어주셨을 때요. 지금 현재 품질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들고 오셨는데 평소에 들고 오던 양배추 크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고요. 네. 예, 구도 작고 전반적인 지금 상태는 어때요, 품질이?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웨이트가 많이 감소했어요. 제가 다른 때 같으면 막 무거워가지고 이 시기쯤 되면 네네. 좀 무거워서 그런데 지금 중량도 가볍고 구도 잘하졌고요. 지금 출하되는 정식이 들어갔을 때 태풍 피해가 지금 많았잖아요. 제주도, 전라도 태풍 피해로 뿌리 활착이 잘 안 돼가지고 영양 공급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구나 중량감이 좀 약한 이런 양배추가 지금 많이 출하가 되고 있고 당분간은 이렇게 품위가 안 좋은 양배추가 많이 출하는 되겠습니다. 요건 좀 좋은 시세를 받은 거죠? 이거 한 중품 정도 되고요. 네. 그렇다고 뭐 당도나 영양분이나 이게 안 좋은 건 아니고 단지 좀 이 중량감이 좀 약해서 그렇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좋습니다. 네. 아니 좀 속을 좀 보니까는 속이 좀 좋아요, 사실. 아, 예. 네, 이 정도면 속이 좀 꽉 차 있고 안에 뭐 전혀 지금 흠집 난 부분도 없고요. 네네네. 네. 사실 이런 양배추가 사실은 더 좋은 거거든요. 우리 몸에도 더 좋고 맛도 아삭하니 더 좋은 건데 이거보다 조금 더 키워서 이제 출하를 하는 그런 보편적이 되다 보니까 좀 못 미쳐서 좀 그런 부분이고 네.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네, 좋습니다. 좀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교매사님? 예. 이건 세척 안 했잖아요. 아니 세척을 안 해도 이거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결구가 되면서 네, 그럼 씹어 안 좋은 먹을래요. 성분은 다 되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아니야, 좀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먹으려고 했더니 이거 씻어서 먹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산지 상황은 어때요, 지금요? 네, 지금 출하 지역은 제주 지역이 이제 주종이고 이제 전남 무안에서도 이제 같이 병행 출하되고 있는데 물량이 지금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면은 제주 지역이 이제 주종이 돼야 되는데 제주 지역 태풍이 피해가 많아가지고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물량은 많지 않고 하여튼 작황은 좋진 않은데 다행히 출하 물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구가 좀 작고 안은 뭐 영양변이나 뭐 크게 빠지는 부분은 없는데 네. 제주도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요. 고수는 현재까지 지금 품질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산지 지금 시세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경매사님. 예, 네. 산지 우리 계신 분들한테 좀 힘낼 수 있는 이야기 한 말씀 전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들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시세가 좀 하락한다 해서 출하를 미루거나 이거보다는 적기에 출하를 하는 게 다음 출하를 위해서도 좀 좋은 방법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세가 출하 물량이 그렇게 크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뭐 시세 크게 폭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선별 출하 잘 하시면 저도 더 힘내가지고 같이 우리 어려운 시기지만은 네. 서로 힘 모으면 좋은 시세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서로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김회사님,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시기 좀 힘내시라고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올해 과일은 신품종 재배 면적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품종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품종별로 차이가 난다면 재배 면적의 품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대중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과 품종이죠. 후지와 홍로 품종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 3% 감소가 전망이 되지만 가몽의 경우 전년보다 8% 증가가 전망됩니다. 그럼 가뭄이 한 8%가 증가가 또 전망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경북 문경과 영주를 중심으로 재배가 늘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이고요. 착색 관리가 필요 없어서 노동력이 절감되는 시나노 골드나 황옥의 식재도 늘어서 기타 품종의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과 재배 농가에서는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락가는 오늘 어떻게 형성이 됐나요? 네, 사과부터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42.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91.8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과 미시마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6,31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2,000원, 최저가 2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4,000원대, 오늘 많이 뛰었습니다. 36,000원이 넘는 가격이고요. 어제보다 11,663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어제까지는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돼서 어제 같은 경우 24,000원대였고요. 오늘 좀 많이 가격이 뛰면서 36,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월 8일 이후에 대체로 지금 하락 흐름이 이어졌고요. 1월 28일 26,000원까지 최고가가 떨어졌다가 28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고가 52,000원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청송군이 가장 높네요. 최고가 8만 원, 평균가 28,083원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참외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4.965톤입니다. 어제는 1.53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4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71,50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75,000원, 최저가 7만 원이었습니다. 어제는 77,000원대, 오늘 71,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고요. 어제보다 5,99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월 31일 9만 원대로 가장 높았었고요. 하루 만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2월 1일 가격 7만 원대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 가격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하락세를 탔습니다. 오늘 가격 71,504원입니다.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1월 8일 가격 62,000원으로 가장 낮았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이면서 1월 28일 가격 10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폭 좀 하락하면서 오늘의 최고가는 75,000원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성주군 58,07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참외 시세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참외 올해 생산량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참외 면적은 다소 줄어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 감소한 15만 4천 톤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소식인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참외뿐 아니라 같은 과차인 호박도 함께 지금 생산량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촌경제연구원은 다른 장목으로의 전환이 증가한 결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외와 과채 농가 어떤 장목으로 좀 전환을 한 건가요? 네, 소비자들의 이 샤인머스켓에 대한 인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호박과 참외 농가가 포도 샤인머스켓으로 이 장목을 전환한 건데 일례로 경북 김천 참외 농가 가운데 이 샤인머스켓으로 전환한 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샤인머스켓과 참외, 호박의 가격이 지난해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요. 샤인머스켓 오늘 경락가까지도 확인해 주시죠. 네, 경락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2.6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2.99톤이었고요. 물량 차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0.3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포도 샤인머스켓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6,05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3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3,000원대, 오늘 36,000원을 넘어서는 평균가였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2,302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월 18일 29,213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고요. 1월 18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4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하지만 지난주 기점으로 다시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오늘 36,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대구 북부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41,000원, 평균가 35,49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감귤도 보시죠. 오늘 반입 물량 350.5톤입니다. 어제는 411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60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한라봉 3kg 상품 기준 평균가 9,29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만원, 최저가 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9,000원대 지금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했죠. 3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월 8일이 가장 높았고요. 19,755원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9,29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토마토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82.6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03.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0.88톤 감소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1,380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7,900원, 거의 18,000원에 가까운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21,000원을 평균가 넘어섰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3,429원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월 13일 보시면 25,355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였고요. 이후에 좀 급하락하다가 다시 상승 흐름 보이더니 22일부터 다시 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8일 가격을 보시면 12,000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었고요. 하지만 28일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1,380원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6,000원에 거래됐고요. 화순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19,31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코너죠. 맛있는 한 끼 코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맛있는 한 끼 코너입니다. 뭐 맛있는 두 끼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는지 인정요리연구가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여자 이인정 요리연구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에 늘 뜨끈한 국물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많이 추우셨죠? 네, 너무나 추웠습니다. 오들오들 떨었네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맛있는 한 끼는 추위로 꽁꽁 얼은 몸을 녹여주는 것은 물론 해장에도 탁월한 토마토 스튜와 별미 중의 별미, 양배추 엔초비 볶음입니다. 토마토 스튜와 양배추 엔초비 볶음 하니까 여느 때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굉장히 서양스럽네요. 네. 네. 먼저 토마토 스튜부터 만들어 볼까요?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요? 네. 재료는요, 쇠고기 구이용 한 200g 정도, 감자 1개, 토마토 2개, 시판 토마토 소스 1컵, 베트남 고추 1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만드는 법은 또 어떤가요? 네. 이제 쇠고기 구이용은요, 한 입술을 자른 다음에 소금, 후추 간을 해주고요. 감자와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입술을 잘라주고, 토마토는 꼭지를 제거하고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고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넣어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감자를 넣고 센 불로 붓다가 투명하게 변하면 쇠고기를 넣고 볶고 당근과 토마토를 넣고 익히고 토마토 소스를 넣은 다음에 물 1컵 넣고 베트남 고추 넣어주고 푹 끓여주면 완성이에요. 네, 푹 끓여주면 완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뜨끈할 것 같은데 이탈리아에서는 이 토마토 스튜를 해장 용도로 좀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술 마신 다음 날에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양배추 엔초비 볶음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어떤 재료가 먼저 좀 필요할까요?
네, 재료는요. 양배추 4분의 1통, 엔초비 2조각, 레드와인 식초 2큰술, 설탕 1작은술, 소금, 후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네. 자, 흔히 볼 수 있는 재료가 아닐 수 있는데 만드는 법도 좀 이어서 알려주시죠. 네, 양배추는요. 잘게 채 썰고요. 그다음에 팬에 기름을 두르고 엔초비를 녹여줘요. 채썬 양배추를 넣고 볶다가 레드와인 식초를 넣고 한숨 죽이고 설탕, 소금, 후추만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네, 뭐 사실 이 엔초비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 엔초비 같은 경우는요, 청어류에 속하는 물고기를 이 젓갈로 담근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식 젓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화면으로도 네. 나가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런데 혹시 가정에 엔초비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실 땐 멸치 액젓을 대신해서 넣어도 되니까요.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꿀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조금 전에 가락동에서도 들었지만 양배추 소비가 좀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배추 활용해서 양배추 엔초비 볶음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따뜻하고 또 맛있는 한 끼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파프리카 65.8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은 한 89톤 정도 되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23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빨강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 평균가 31,958원,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는 3만 원을 기록했고요. 어제와 비교해보죠. 어제 37,000원대, 오늘 같은 경우는 31,958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5,703원 더 떨어진 평균가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요. 2월 1일 가격이 36,000원으로 가장 이 기간 중엔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2월 4일 46,000원까지 시세는 나타났었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보시다시피 또다시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가격은 4만 원을 기록했네요.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1월 8일부터 22일까지만 해도 상승 흐름을 탔었습니다. 22일 가격 43,587원이었고요. 하지만 평균가 같은 경우도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특히 오늘 가격 31,000원대까지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43,500원이고요. 평균가는 27,159원에 거래됐습니다. 노랑 파프리카도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2,189원이고요. 최고가는 55,000원, 최저가는 2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37,014원, 오늘 평균가 보시면 32,189원이죠. 어제보다 역시 시세 떨어졌고요. 4,825원, 좀 낮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강 파프리카 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초반에 좀 상승하는 흐름, 그러면서 2월 4일 때는 61,000원까지 지금 시세가 나와줬었는데 보시다시피 2월 4일 기점으로 다시 좀 떨어지면서 최고가 오늘 같은 경우 55,000원, 6만 원 아래로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죠. 역시나 그래프 비슷한 모양이죠. 1월 8일 34,881원으로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1월 22일 때는 46,000원까지 시세가 형성이 됐었고요. 그러나 역시 22일 기점으로 가격은 다시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32,189원을 기록했네요.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진주시, 익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평균가 같은 경우는요, 역시 진주시가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네요. 27,259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렌지 파프리카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지금 평균가 가격 보시면 33,336원, 최고가는 39,000원, 그리고 최저가는 33,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어제 35,551원이었고요. 오늘 평균가 역시나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처럼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3,336원, 등락과 비교해보면 2,215원 정도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오렌지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2월 3일 34,000원으로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이죠. 2월 4일 42,000원까지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다음 날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있었는데 5일 어제 기점으로는 소폭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격은 3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평균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세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22일 역시나 오렌지 파프리카도 44,152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설 연휴 끝나면서 좀 하락 흐름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격 33,336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39,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평균가 같은 경우는 익산시가 가장 높았네요. 29,94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록달록 참 빛깔 곱죠. 채소계 보석이라 불리는 파프리카 소식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늘 든든하신 경매사님 바로 자리를 하셨거든요. 인사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청과 파프리카 경매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꽤 추워요. 언제까지 춥대요? 내일까지 좀 계속 춥다고 하죠? 예, 어제보다는 좀 더 풀린다 그러는데 한 이틀 더 갈 것 같습니다. 추위가. 네, 예. 그래도 좀 주말 좀 지나면은 그래도 다시 또 이제 정상 기온을 좀 찾는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농산물들의 이 품질 걱정이 가장 우려되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갑자기 추위다 보니까 선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이동 간에 약간 냉해 피해도 조금씩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만 좀 몸을 움츠릴 게 아니고 우리의 농산물들도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그 시기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안 좋다는 이야기만 전해드렸는데요. 파프리카는요 정말 채소계 보석답게 다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네, 분위기 좀 좋은 흐름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매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반입량이 전년 대비 많지 않다 보니까 중도매인 구매력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반입량이 일 한 66톤 정도로 전년 대비는 한 40톤 정도 저렴한 상황,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는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파프리카의 경매 흐름은요 타 농산물과는 조금 다르게 양이 이제 다른 작물들도 좀 부족하게 들어오지만 워낙 구매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프리카는 지금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어제도 우리 경매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중도매인들 응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좀 너무 약하다. 예. 평균적으로 한 8명 정도 이렇게 응찰을 하셨다면 한두 명 정도밖에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파프리카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네. 파프리카는 지금 대형 유통업체 측에서도 지금 기본량을 못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세, 어느 한 등급을 경매하면은 중도매인들이 서로 살라는 구매하려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자, 채소계 보석답게요. 좀 안정적으로 경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의 좀 차이를 볼까요? 양이 좀 많이 좀 줄어든 상황 같은데요, 경매사님. 네, 어느 정도 반입이 됐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주나 이번 주하고 반입량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일 반입량이 한 66톤 정도고 지금 이 반입량이 한 다음 주까지도 그렇게 큰 양이 증가할 상황은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줄어들었다면 이제 평년 이제 반입량으로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지금 줄어든 상황인데 어느 정도 지금 줄어든 양일까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양이요. 한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00톤 정도. 100톤 이상 반입돼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12월 달에 일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척가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출하될 양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평균 기준으로 보면 이 시기에는 한 100통 정도는 무리 없이 좀 반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66통 오늘 반입됐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경매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우려되는 게 현재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사실 걱정되는 건 행여나 시세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파프리카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파프리카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예, 5kg 상품 기준 이제 32,000원대 시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주 비교하면은 전주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시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양도 좀 비슷했기 때문에 지난주하고 시세도 지금 한 32,000원 크게 하락 없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경매사님, 지금 형성한 요 32,000원대 요 시세가요. 이 파프리카에 보면 한 어느 정도 시세 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농가마다 이제 수치 단가를 이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다르겠지만은 이제 지금 시장 내 이제 신종 코로나 영향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소비도 유축되는 상황인데 뭐 경매사 입장에서 보기로는 그래도 소비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3만 원대 단가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단가가 아닌가 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네. 어때요? 지금 이게 무게로 치면 어느 정도죠? 지금 네, 5kg 기준이네요. 5kg 기준에 32,000원 오늘 경락가를 형성을 했는데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3만 원대 정도만 사실 시세가 형성이 돼도 파프리카는 그래도 안정적인 이제 거래가 펼쳐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전해주셨습니다. 그나마 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 시세도 좀 너무나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전반적인 모든 농산물들이. 근데 파프리카는요 지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3만 원 시세만 좀 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경매사님이 거래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품질 좀 살펴볼게요. 사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이 품질 저하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때요? 좀 높이 올려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왼쪽에 붙여서, 왼쪽에 있는 상품이 이제 정품입니다.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과피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피에 뭐 크릭 같은 것도 없고 꼭지도 신선하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락 시장이 한 30% 정도가 이렇게 이제 갈라진 상품들이 이제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 시점에 이제 이런 상품성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제 온실 내에 그 온도하고 습도 관리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덜 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예. 지금 이게 지금 갈라짐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요? 예. 이게 지금 그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현매사님 이게 좀 온도랑 습도가 안 맞으면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죠. 뭐 날씨 영향도 있지만은 그 온실 내 이렇게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시설 하우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환경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 제어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 시점에는 발생합니다. 가끔씩. 예. 그럼 이렇게 좀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품질 저하 현상은 이건 한 전체 반입량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좀 많은 상황인데 한 30% 정도 그렇게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럼 30% 정도면은 많네요, 비중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지금 말 그대로 이런 걸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좀 한데 좀 좋은 거랑 섞지 마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좋은 파프리카들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현 시점에 주산지는 전라도하고 경상도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올해는 좀 작황이 전라도 쪽이 약간 안 좋은 상황입니다. 뭐 이래저래 뭐 환경이라든가 뭐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가락 시장에 이제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농산물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경상도 일원에서 뭐 상위권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네. 뭐 산지 좀 상황은 좀 어때요? 괜찮죠? 예, 지금 밀조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이제 농가들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느 정도 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반입량이 뭐 바깥 반입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년 대비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그 고단가는 아니어도 적정 단가로 많은 양이 출하된 걸 좋아하는 상황이죠. 그래야지만이 또 농가들 수지 단가도 높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반입량은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단가만 높은 상황,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같이 뭐 시세가 받쳐주고 있다, 아 무리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지금 들어오는 파프리카 양이 지금 적기 때문에 산재 걱정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매사님. 네. 자, 하지만 중도민의 어떤 구매력은 이 파프리카만큼은 살아 있다고 하는데요, 맞죠? 네. 지금 중도매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물건이 경매된과 동시에 바로바로 소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파프리카를 뭐 그때그때 출하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예. 네, 아유 다행입니다. 뭐 사실 이제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북적북적거리던 식당이 지금 텅텅 비어 있다. 뭐 거리에 사람이 안 다니다 하지만은요, 이 파프리카만큼은요 지금 현재는요 중도 메인들이 오히려 없어서 못 살 정도다.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 그나마 정말 다행이에요, 변비사님. 네. 하지만 요 시기에 지금 현재는 32,000원 정도의 이 시세를 형성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계속 이런 상황들이 이어진다면 혹시 시세 하락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산재 걱정들을 좀 하시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들 좀 전해주신다면 이 시기에 좀 현재 산지에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일까요? 지금 시세가 하락할 거라고 좀 조기 출하하신 농가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적정 시점에 출하를 하십시오. 그 시세가 하락한 상황이어도 상품성이 좋으면은 뭐 아까 보여드렸던 뭐 갈라진 거라든가 그런 상품들이 혼입되지 않았으면은 뭐 시세는 그래도 상위권 시세가 형성이 되니까
뭐 지금 뭐 조마조마하게 급하게 땡겨서는 하지 마시고 적정 시점에 출하십시오. 그리고 또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또 저희 서울청과에서 판매 촉진 활동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파프리카 시세만큼은요 우리 경매사님 믿고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물량만 잘 올려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좀 품질이 살짝 저하된 이제 파프리카잖아요. 우리 경매사님 참 그냥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시죠? 이렇게 몸에 좋은 파프리카를 매일 드셔서 감기는 근처에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맛있는 파프리카 먹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우리 이제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이 와 나도 맛있는 파프리카 빨리 사 먹으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서 마무리하자고요. 예, 저는 약간 요거 좀 안 좋은 거 먹을게요. 예, 드시죠. 예, 아유 마스크 때문에. 예. 파프리카가 예. 비타민 말하지 말고 드시면 돼요. 네. 그냥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과일이네 과일. 와,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 예. 비타민 가득한 파프리카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파프리카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달거든요, 조리할 은근히. 필요도 없이. 네. 예. 자, 요즘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요. 백종원 씨가 나와서 지역 특산물로 요리를 해서 또 그거를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 볼 때마다 저도 그 휴게소 어딘지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거든요. 뭐 장수 사과부터 시작해서 또 얼마 전엔 제주 당근을 이용한 이 마늘 당근 찹쌀 도넛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수편에서는 갓김밥도 있었죠. 네, 뭐 영천 너무 마늘도 다양한 있었고요. 메뉴가 네.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장수, 한우 불고기 버거 이런 메뉴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특산물로 요리한 음식이라서 아무래도 더 맛있을 것 같고 관심이 가는데 자 이렇게 지역 특색을 살린 식품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조사 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이요. 최근 2020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를 발표를 했는데 이어 지역 특색을 강조한 상품이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실제로 몇 년 새 전 세계 소비자들 사이에서 고향에 애착을 가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고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이라는 마케팅이 차별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만의 특색을 갖춘 과일 말랭이나 또 매운 라면 같은 것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네,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본 대표적인 얘기도 한데요. 사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 우리 주류 업계에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또 성공한 사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무등산 수박이든 수제 맥주가 요즘 그야말로 핫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수박이면 무등산 수박, 광주에서 제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재의 주류 제조업체에서 생산 중인 무등산 브루어리라는 수제 맥주인데요. 맥주 재료로 광주산 밀, 보리, 그리고 무등산 수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이미 소비자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귀엽네요. 네. 네. 이런 걸 보면은 내 지역의 특산물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농가에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오늘의 소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987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6,000원, 최저가 4,000원이었고요. 어제와 동일한 가격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보시죠. 200g 상품 기준 평균가 1,962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660원, 최저가 1,58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5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302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7,980원, 최저가 3,230원이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46원 평균가 하락했고요. 사과 후지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9,96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9,930원, 최저가 11,11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1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단감 보겠습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285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13,960원, 최저가 7,33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534원 하락했네요. 네, 축산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등심 100g 기준 오늘 9,392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도 보시죠. 오늘 1,608원으로 어제보다 하락했네요. 돼지 목살도 보겠습니다. 100g 기준 오늘 1,549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입니다. 오늘 5,016원을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좀 계속해서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평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뭐 우리 농산물만큼 면역력 높여주는 게 없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식습관입니다. 네, 그리고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몸속 비타민 D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햇볕을 받아서 합성이 되고 또 식품으로 나중에 보충이 된다고 하니까요. 대기 환경 좋은 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깥에 나가셔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야 하는 만큼 좀 밖에 나가시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산책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 집에서라도 하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방송에서 저희 포도와 고구마 그리고 배추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